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부디 국회에서도 의미 있고 훈훈한 사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국회도 문을 열고 정말 이제 계절이 변했는데요. 계절이 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습니다. 맞아요. 정말 가을이 부쩍 다가왔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럼 오늘 클릭 베스트 컷에서도 가을 하면 떠오르는 사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네. 네, 이맘때쯤이면 꼭 등장하는 그런 사진이죠. 네. 어김없이 이분들 정말 추석 열차표를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거죠? 예, 마음만은 벌써 고향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예.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풍성해지는 들판이나 또는 서늘해지는 날씨보다 추석이 오는구나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현장. 역시 서울역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제대로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캠핑 의자로 보이죠? 이런 이분은 의자도 보이고. 가져오셨고 이분은 깔고 누울 수 있는 매트에 담요 이불도 덮고 2가지에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돗자리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네. 2017년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이틀 동안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매 대상은 추석 특별 대수송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출발하는 승차권이었는데요. 화요일인 8월 29일에는 경부선 승차권이, 수요일인 8월 30일에는 호남선 승차권이 예매됐습니다. 예. 늘 정해진 분량의 표가 금세 동나긴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고향 가는 고생의 시작은 여전히 표 구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워졌다고 하던데요. 네, 인터넷으로 예매가 가능하고요. 인터넷 예매를 부득이하게 피하고 싶은 분 아니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과거의 모습을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함께 볼까요? 네. 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네요. 요즘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지만 네. 인터넷으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 플러스 인터넷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네. 지금 이 과거에 이렇게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흑백 사진이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의 모습입니다. 예. 1987년 9월 21일 수많은 추석 귀성객들이 기차표 예매를 위해서 서부역 광장에서 이렇게 줄을 한 줄도 아니고 겹겹이 서 있죠. 네. 이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든 거예요. 따가운 햇살을 가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시면 양산들도 보이고요. 정말 기차표 확보 전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시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사진 한 장 더 보실까요? 네. 장소는 분명 서울역이긴 한데 네. 옆에 이제 경찰도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얼핏 봐서는 좀 시위 현장의 모습 같기도 해요. 네네. 요즘 딱 벌어지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네. 이런 모습 같아 보이는데 뒤에 이렇게 서울역의 옛 모습도 보이고 합니다. 앞에서 본 사진보다 2년이 지난 1989년 8월 29일 사진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경찰관들이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안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죠. 안표 요즘도 많이 있죠. 야구장 가면. 이때는 성행을 했습니다. 아니면 새치기. 이런 게 성행을 하면서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 장 더 보시죠. 네. 사진도 흑백에서 컬러를 바뀌었고 네. 장수도 훨씬 더 많이 세련돼졌고 새 건물인데 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빼곡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이 인파 좀 보세요. 이 지금의 서울역인데 이 대합실을 가득 채우고 뒤에까지 쫙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2012년 9월 4일 사진입니다. 이때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KTX가 운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울역 자체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예매 장소가 실내로 바뀐 거예요. 실외에서. 예. 그 외의 것들은 줄 선 모습이나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사람들의 귀성 의지는 꺾인 게 전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차표를 사려는 엄청난 인파가 당시 취재한 기자가 이 사진을 찍고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달았어요. 딱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열차표를 못 구하신 분들 계시다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예매되는 SRT 승차권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에는 경부선 SRT 승차권이, 또 6일에는 호남선 SRT 승차권이 예매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 사진입니다. 네. 최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사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죠.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오전 5시 57분에 평양시 순안 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을. 그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한 건데요. 네. 북한이 이딴 경고에도 대형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실제로 괌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과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6년 2월 이후에 1년 반 만의 일이어서 일본의 긴장감 역시 한층 고조됐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에 피난할 것을 권유하고 아베 총리와 외교 안보 주요 강요가 방송을 통해서 정부 대책을 강조하면서 관련 상황은 방송을 통해서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일본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홋카이도 인근을 비롯해 일부 지역 신칸센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예, 미사일 발사 직후에 우리 군 당국의 대응도 긴박하게 이루어졌죠. 네, 북한이 오전 5시 57분쯤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면서 2분이 채 넘지 않은 시점에 동해에서 작전 중인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우리 군의 대응이 어땠는지는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전투기 모습이네요. 네,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공군 F-15K 전투기가 무게 1톤의 MK-84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공군에서 제공해준 사진인데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 지휘부 벙커를 격파하는 폭탄 투하 훈련을 이 사진처럼 바로 진행했습니다. 이 MK-84 폭탄은 북한 전쟁 지휘부가 있잖아요. 네. 그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데 동원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 항공기에서 투하된 이 MK-84가 지상에 떨어져서 폭발하면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직경이 13m, 그리고 길이가 3.6m 정도 되는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이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네요. 네, 우리 군 당국과 정부가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평양 순안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징후를 사전에 포착을 하고 발사 이후에 취할 조치를 사전에 각본처럼 짜놓았다라고 또 알려져 있던데요. 군 관계자가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실행하도록 전투기 무장 폭격과 현무 미사일 영상 공개 등 대응 조치를 바로 실행시키도록 준비해왔다고 밝힌 건데요.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오전 7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대응 방안이 논의됐고요. 결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기태세에 들어간 군사적 대응 조치들이 즉각 시행된 겁니다. 미리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즉각 시행이 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네, 한미합참도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군사적 대응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가 줄줄이 한반도로 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함께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안철수 대표 51.09%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과반으로 1위를 차지해서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짓고 이번에 신임 대표로 당선이 됐죠. 여야 5당 모두 대선 110일 만에 정식 대표 체제로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28일입니다. 오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모습인데요. 근데 어째 뭐가 주인이 바뀐 사진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게요.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뒤에 오고 안철수 신임 대표가
앞으로 손짓을 하는 거 보니까 네. 뭔가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때 공동대표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네. 뭔가 좀 더 친숙한 모습이 보이는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네요. 민주당 대표실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공동대표를 맡았던 안 대표, 친정을 다시 찾은 느낌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실을 돌아보면서 여기에 정말 오랜만에 왔다. 저에게는 익숙한 곳이다. 그쵸. 바로 3년 전 지방선거를 치를 때 최고위원회를 통해 치열한 전투를 치르던 현장 같은 기억이 남아있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추 대표가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이에 추 대표가 안 대표가 3년 전 소회를 말했는데 민주당도 그동안 촛불 전국에서 면모를 일신했다. 그렇게 답하면서 바뀌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예. 네, 각 당 대표 예방과 함께 시작된 공식 일정.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에는 홍준표 대표와도 회동을 했죠? 네, 관련 사진이 한 장 더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예. 네, 이전 사진과 달리 이번에는 누가 이 회의실의 대표실의 주인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히려 리드를 하고 있죠. 네, 뭐 당연히 주인이니까 어서 오세요 하는 이런 장면 같습니다. 예. 지난달 29일 오전 자유한국당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가 인사차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와 인사한 뒤 자리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말하겠다. 또 뭐 초등학생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맞아요. 대립각을 세웠던 두 사람이 대선 뒤 처음 만난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데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밝은 얼굴의 홍 대표는 안 대표님이 이제 부활을 하니까 정치가 조금 활기차졌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 안 대표 역시 홍 대표가 지난 주말 부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죠. 그때 입은 옷이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그렇죠. 빨간 셔츠에 네. 핑크색 자켓을 입었었죠. 정말 화려한 옷이었는데 예. 그 옷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오늘은 정장이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멘트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는 홍 대표와 안 대표 모두 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죠. 예, 선거 연대와 관련해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정면 돌파다. 선거 연대는 생각이 없다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예. 홍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홍 대표가 정치라는 것이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한편이 되고 또 한편이 됐다가 헤어지는 게 정치다. 지금 딱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그 대선 TV 토론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딱 그게 아닐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현안에 따라서 조율해 나가자며 약간의 그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운이 남았네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가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 여당을 향한 강경 노선을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원내 3당으로서의 입지를 극대화하면서 내년 6.13 지방선거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도심에서 서핑을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서핑을 즐기는 사람 치고는 표정이 좀 어둡네요. 네, 저는 뭐 이 사진을 보고 영화의 한 장면인가. 이 지금 이 노를 젓고 있는 서핑보드 위에서 예. 노를 젓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비장한 표정이고 해서 봤는데 그 사진이 아니고요. 네. 지난달 28일 현지 시간인데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네. 홍수 피해를 입은 4살 된 어린이를 서핑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태풍 하비의 직격탄을 맞은 휴스턴에는 미국 역사상 최대 강수량이죠. 1.25m. 이런 미터예요. 미터. 예, 폭우가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1978년에 1.22m를 넘어섰는데요. 더 많이 내린 거네요. 네네. 이 지역의 비로 내린 물의 양을 1조 갤런 이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1조 갤런은 1갤런이 3.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 4조 리터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상상이 안 갑니다. 네.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15일 동안
미국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네. 그래서 15일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진 물의 양과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드넓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5일 동안 Yes. 꾸준히 폭포가 흘러내려야 잠깐 떨어진 양도 엄청난데 15일 예, 동안.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내린 물의 양과 맞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차오르면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대피소는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이 이제 뭐 다들 대피하니까 상점 주인들도 문을 닫고 대피했겠죠. 그러니까 문을 닫아서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거리는 버려진 차들로 뭐 이렇게 넘쳐나고 있고 어수선한 모습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주 수해 지역을 찾아서 연방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 취임 이후 처음 닥친 초대형 자연재해거든요. 거기 맞서서 최전선에서 위기를 수습하고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죠. 네. 과거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던 전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은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가 굉장히 심한 이 상황에서 반대로 이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또 재앙 수준으로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우기에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홍수로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3개국에서 무려 1000여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앞으로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련 사진도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와, 여기도 정말 어마어마한 물폭탄 세례를 맞았네요. 버스잖아요. 네. 버스가 거의 반 이상 물에 잠겼네요. 네. 지난달 29일 현지 시간이죠. 인도 뭄바이 시내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계속되는 폭우에 열차 운행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요. 현지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서 차량의 타이어 높이까지 물이 찼을 경우에 지체 없이 차를 버리고 대피하라는 당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최근 홍수로 최소 400명이 숨진 동부 비하르주를 방문해서 수해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인도 동북부 그리고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지역의 홍수 피해 소식을 전했는데요. 국제 구호단체들 역시도 이들 지역의 재앙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의 추모식이 열렸었죠. 영국에서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 다이애나 빈의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는 영국 왕실 앞쪽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현지 시간인데요. 런던 캥싱턴 궁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한 관광객이 휴대전화로 여기 보이시죠? 사진에도 예, 찍고 있네요. 인증샷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31일이 다이애나 빈의 20주기 기념일이었는데요. 이 켄싱턴 궁은 세상을 뜨기 전 그 다이애나 비가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추모객들이 가져다 놓은 과거 사진들과 꽃 그리고 뭐 다양한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20주기를 맞아 지난 한 주 동안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추모 열기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신문 일면 그리고 잡지가 이 다이애나 빈 얼굴로 거의 도배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다이애나 빈의 비극적인 삶과 윌리엄 왕세의 손 해리 왕자와의 관계 그리고 찰스 왕세자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 등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다이애나 빈은 지난 1992년 찰스 왕세자와 별거에 들어간 후에 1996년 이혼을 했습니다. 다음해인 1997년 8월 31일 연인과 함께 탄 차량이 파파라치들을 피해서 파리의 센 강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 빈의 20주기를 맞아서 다이애나 빈과 찰스 왕세자의 결혼 동영상도 복원됐죠? 네, 맞습니다. 무려 36년 만인데요.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정말 세기의 결혼이다라는 이야기가 붙을 정도로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던 결혼식이었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36년 전인 1981년 7월 2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열렸던 다이애나 빈과 찰스 왕세자의 결혼식 장면인데요. 그 영상을 복원 작업 중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모니터도 보이고 하죠. 손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네. 최근 유튜브에 이 결혼식 동영상이 공개돼서 참 많은 화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작년 영국의 단편 뉴스 영화 전문 회사 브리티시 무비톤을 인수하면서 이번 복원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브리티시 무비톤은 1981년 당시 유일하게 결혼식 장면을 찍은 업체로 그 35mm 필름으로 아카이브에 보존됐던 25분짜리 결혼식 영상이 이번에 더 높은 해상도, 기술이 발전하면 더 높은 해상도로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예.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거처였던 켄싱턴궁 일대는 추모객들이 남긴 꽃으로 뒤덮였고요. 또 온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하니까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